7번, 8번 문제입니다. 지금 물을 끓이고 있고 물에 지금 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액체입니다. 액체예요. 하얀 김이 생성되는 이유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액화하면서 조그마한 물방울로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얗게 보인다.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공기 중으로 하얀 김이 금방 보이지 않게 되는 그 이유는 다시 공기 중에서 기화하면서 수증기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아이오딘 가열 실험입니다. 아이오딘은 대표적인 승화성 물질입니다. 승화성 물질이라 한 얘기는 아이오딘 고체를 가열하면 바로 기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체를 냉각시키면 바로 고체가 되는 이러한 승화 현상의 대표적인 물질이 아이오딘인데, 지금 아이오딘을 알코올 램프로 가열하게 되면 기체 아이온이 돼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얼음이 담긴 시계 접시 아래쪽 부분에 닿게 되면 바로 고체 결정이 달라붙게 되는데, 이러한 승화 현상이 일어나는 다른 보기에서 한번 찾아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기억, 겨울철 처마 끝에 고드름이 매달린다. 고드름은 물이 얼음이 되는 거죠. 액체가 고체가 되는 것을 무엇이라 하냐면 바로 응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응고. 그 다음 두 번째, 목욕탕 천장에 물방울이 맺힌다. 목욕탕 천장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은 기체가 액체가 변하는 액화 현상입니다. 그 다음, 늦가을 새벽 나뭇잎에 서리가 내린다. 여기에서 서리는 기체 상태의 수증기가 바로 고체로 변하는 승화 현상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다음, 리을본 공기 중에 드라이 아이스의 크기가 작아진다. 드라이 아이스도 대표적인 승화성 물질이죠. 드라이 아이스 크기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고체 드라이 아이스가 기체인 이산탄소로 변한다. 곧 승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이렇게 됩니다. 10번입니다. 그래프는 물의 가열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물을 가열하면 물의 온도가 높아지다가 100도씨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질의 상태 변화 그리고 열 에너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 중에 맨 처음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과연 물질은 열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열 에너지는 두 가지로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온도 변화, 그리고 두 번째는 상태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물질이 열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온도 변화하고 상태 변화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만일 온도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절대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요. 만일 상태 변화에 열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러면 온도 변화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래프에서 지금 온도 변화가 없이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 부분이죠. 지금 온도가 일정하게 100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100도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바로 상태 변화 때문입니다. 상태 변화.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어떠한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물이 기체로 변하게 되는 기화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3번) 문제입니다. 종이컵은 타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돼 있죠. 종이컵이 타지 않는 이유는 종이컵이 탈 정도의 온도로 올라가지 않는다. 그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증가하지 않는 이유. 이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 11번 문제에서요. 그런데 방금 전 10번 문제에서 선생님이 열에너지는 온도 변화 혹은 상태 변화 둘 중에 하나에만 쓰인다고 얘기했죠. 근데 지금 온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 변화가 지금
물은 이제 입에 닿아 있네요. 물이 끓는 동안 기화 과정이죠. 기화 과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그래서 종이컵이 타지 않게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냉장고의 구조입니다. 냉장고의 구조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것을 질문하게 됐냐면 냉장고 안의 온도를 낮추는 원리를 지금 물어봤잖아요. 냉장고의 원리, 즉 냉장고 안의 온도가 어떻게 온도를 낮추는지 그것을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증발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상태 변화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열에너지 흡수 혹은 열에너지 방출. 이 두 가지 관점에 따라서 상태 변화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게 되는데 열에너지 흡수하는 것은 3개, 노노노. 그 다음에 열에너지 방출은 이렇게 돼 있었죠?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런데 이 열에너지를 흡수 혹은 열에너지 방출을 하면서 주변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첫 번째, 열에너지 흡수하는 과정에서는 주변에 열에너지를 가져가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그런 상태 변화는 주변에 열을 내보내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증발기에서는 주변의 온도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과정이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 뭔데요? 여기 증발기에서는 바로 기화 과정을 통해 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냉장고 안에 있는 공기 온도를 낮추고 그래서 냉장고 온도가 시원해지는 그러한 과정이 되는 겁니다. 13번입니다. 물질의 상태 변화이죠. 물질의 상태 변화를 6개 나와 있는데 각각 이것 중에서 열 에너지 흡수하는 상태 변화를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정답은 A, C입니다. A는 뭐예요? A는 융해죠. 그 다음 C는요? C는 기화입니다. 그 다음에 E는요? E는 승화죠. 주변의 온도는 낮아진다. 방금 전에 냉장고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똑같이 얘기를 했던 거죠. 넘어가겠습니다.